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박소영입니다. 부끄러워서 숨기게 되는 항문 질환, 오늘 이 시간 치질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나와주세요. 선생님,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치질 아니겠습니까? 아니, 괜히 수치심이 들고 괜히 부끄럽고 또 병원 찾아가기가 굉장히 부끄럽거든요. 오늘은 이 치질과 정면 돌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, 부끄럽지 않게 치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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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. 외쳐주십시오. 치질! 이 치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이 치질이란 무엇일까요, 선생님? 네, 많은 분들이 치질하면 부끄러워서 병원을 잘 못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네. 사실 치질이라는 것은 항문 질환에 대한 총칭입니다. 그래서 항문의 치열이나 치루, 또 항문 주위 농양이나 또 탈홍이나 그다음에 뭐 항문의 소양증 등등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데요. 그 중에서 치액이라고 하는 흔히 말씀하시는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출혈되는 것은 치액인데요. 우리가 총칭해서 치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그럼 정확한 용어는 치액이라는 용어가 맞는 네, 거겠네요. 맞습니다. 이 발생 위치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다를까요? 네, 대부분 이제 치질을 사람들이 구분할 때 내치질, 뭐 또 외치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네. 그림에 보시면 이제 치상선이라고 하는 우리 그 항문에 있는 구분되는 선이 있는데요. 거기보다 위쪽에 있으면 내치액이라고 얘기하고요. 그 아래쪽에서 밖으로 보이는 것을 외치액이라고 얘기하고, 대부분은 그렇지만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치액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치액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내치액이라고 하면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출혈되는 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고요. 마찬가지로 외치액도 출혈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작을 때는 별로 증상이 없는 게 일반적이고요. 조금 출혈되는 것만 있고 조금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내치액은 밖으로 밀려나와서 덩어리가 나온다고 말씀하시고요. 외치액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와 있다가 혈전이 생기면서 딱딱해지고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약간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. 이렇게 외치액으로 튀어나왔을 때 얼른 집어넣어라,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혹시... 튀어나온 걸 집어넣는 건 도움이 되는데요. 네. 사실 튀어나와서 이제 넣어야 될 정도가 되면 사실은 꽤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을 찾고 수술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수술까지도요? 들어가 있는 상태여도요? 네, 이게 이제 들어간다는 게 일반적으로 잠깐 들어가는 거고요. 나왔던 그 치액들은 대부분 변을 보거나 뭐 힘을 주거나 하게 되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그 생활의 질이 아무래도 이제 불편하니까, 또 말도 못하고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앉아있게 되니까 상당히 생활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생활의 질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주 습관처럼 됐지만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. 네.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. 그래서 꼭 이런 분들은 병원에 빨리 찾아가시길 바랄게요. 또 이렇게 방치하고 단계가 진행이 되면요, 증상이 혹시 좀 더 심해질 수 있을까요? 네, 대부분 치액의 단계를 4개로 구분을 하는데요. 뭐 출혈이 조금 있고 조금 부어있는 상태만 있는 경우에, 그런 경우는 이제 1도라고 얘기를 하고요. 이제 2단계, 2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튀어나와서 변을 보면 밀려 나왔다가 또 변 보고 나면 저절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는 2단계라고 그러고, 이제 3단계가 되면은 이제 튀어나왔는데 잘 안 들어가서 밀어 넣거나 시간이 한참 지나야 저절로 들어가는 경우는 3단계고요. 또 어떤 경우는 튀어나와 있는데 손으로 밀어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정도로 커졌을 경우를 하단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초기간에 치료를 하게 되면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의 변화로 치료가 될 수 있는데, 그런 단계를 넘어서면 아무래도 수술까지 해야 되는 더 단계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치액은 왜 생기는 걸까요, 도대체? 네, 대부분 많은 분들이 치액이 왜 생기나 궁금하실 텐데, 대부분은 이제 항문 질환이 생기는 거는 항문의 그런 배변 습관, 또 생활 습관에 밀접하게 영향이 돼 있고요. 우리 사람의 구조가 항문이 밑으로 힘을 받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. 재밌는 거는 이렇게 엎드려서 기어다니는 뭐 개나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 치질이 없습니다. 그 이유가 뭐죠? 항문이 위에 있기 때문에 힘을 받을 일이 없는데, 사람은 변 볼 때 이제 앉아서 힘을 주다 보면 힘을 받게 되고, 또 이제 중력의 영향 때문에 피가 많이 몰리니까 그런 체질이 생기고요. 그래서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배의 복압이 높아진 상태에서
피가 잘 못 가니까 항문에 힘이 들어가서 치질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항문에 치질이 생기는 건 항문 주위에 그런 압력이 높아져서 혈관이 불어나면서 치질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치핵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게 그 이유 때문일 수 그래서 있겠네요. 치핵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생활 습관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비가 늘 있는 분들은 이 변비 자체가 치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항문 근처에 이제 변이 많이 차 있다 보면 이 피가 지나가는 길에 압력을 받게 되니까 잘 못 가게 돼서 그쵸. 피가 이제 몰리게 되고요. 그다음에 또 오래 항문을 이렇게 힘을 주고 앉아 있는 배변 보는 그런 자세가 또 항문에 그런 치질을 더 유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태들이 이 습관이 안 좋게 되면 치질이 더 나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 치질, 치핵은요?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 뭐 어린 나이에는 별로 생길 기회가 많지 않고 그때는 뭐 혈류의 흐름도 좋고 괜찮은데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 전후에 많이 생기는 걸 경험하실 거고요. 네. 출산 전에 이제 치질이 되게 심해졌다는 분들 꽤 많이 있고요. 처음 치질이 시작된 게 아이 임신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요. 남자분들은 이제 술 많이 먹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변비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음주 때문에 또 자주 설사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한 40대 이후부터 치질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잠깐 일만 보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있어서 핸드폰을 오래 보든가 뭐 맞아요. 책을 보든가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습관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옛날에는 화장실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안 좋은 조건이 많았는데 아, 그렇죠. 요즘에는 이제 화장실이 편해지다 보니까 오래 앉아 있어서 젊은 나이에서도 치질로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아, 예전에 이게 빨간 휴지 줄까, 파란 휴지 줄까 이런 그렇죠. 그때는 뭐 무서워서 빨리 나갔어야 냄새도 되는데. 많이 나고 이제 네. 자세도 불편하니까 빨리빨리 보고 나왔는데 네. 요즘에 이제 화장실이 편해진 게 그런 치질에는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요즘 TV도 있잖아요, 화장실에. 그러게 말입니다.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은 혹시 어떻게 내려질까요? 대부분 환자가 이제 어떻게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병력이라고 얘기하죠. 언제 불편했고 어떻게 불편하고 하는 걸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치질을 진단할 수 있고요. 또 이제 그 치질을 보는 의사들이 그 수지 검사라 그러죠. 손을 넣어서 항문 주위를 만져보면 그 치질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. 뭐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S 결장이라고 항문 안을 들여다보는 검사가 있는데요. 그렇게 들여다보면 전반적인 그런 전체적인 모양과 원인들, 그다음에 얼마나 심한지 정도를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더 검사를 하면 대부분 알 수 있고요. 아까 말했던 그런 항문 주위 농양이나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치질 치료는요, 어떻게 이루어질까요? 꼭 수술을 받는 게 좋은 걸까요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이제 치질의 초기일 경우에는 사실은 뭐 꼭 수술하지 않고도 생활 습관을 조금 더 좋게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약물을 치료를 하게 되면 치질이 출혈이 되고 불편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그냥 불편하지 않게 지내실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방치되고 오래 지내다 보면 점점점 커지니까 그때는 수술로 떼어내지 않고는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. 그래서 치질의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을 변화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잘 섬유질을 많이 먹어서 변비 걸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, 그다음에 음주를 좀 줄이는 것 이런 것들로 초반엔 치료할 수가 있고요. 그 단계가 넘어서면 이제 치질의 수술을 통해서 치질 덩어리를 떼어내는 수술을 해야지만 치료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렇게 수술 과정은 혹시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이 떼어나는 절제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겠죠? 그렇죠. 그래서 뭐 이제 많은 방법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병원에 오지 않고 뭐 주사 맞으면 치질이 없어진다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했는데 요즘엔 많지 않지만 그런 경우들이 위험한 게 적절하게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게 문제고요. 대부분의 수술은 이제 떼어내는데 그 떼어내는 걸 아프지 않게 뭐 레이저로 떼어내느냐, 뭐 고주파로 떼어내는가,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제 가장 좋은 건 아프지 않고 그다음에 출혈되지 않고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돼서 요즘에는 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합병증이 적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오, 그렇다면 이렇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치질약이 혹시 또 있을까요? 네, 치질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앓고 있으니까 치질약 성분도 되게 많죠. 그렇죠. 그래서 많은 게 이제 그만큼 환자가 많으니까. 그래서 이제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말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
아무래도 전문적인 치료약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좀 적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. 그쵸.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약이 들어가게 되면 의사의 처방에 필요한 약이 전문의약품이 되는 건데 그런 약들을 쓰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해로울 건 없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그 약을 쓰면서 계속 좋아지길 기다리면서 악화시켜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그쵸. 그래서 그냥 병원 가지 않고 병원 가기도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번거로우니까 약 먹고 좋아져야겠다 해서 이제 약만 계속 장기 복용하시는데 그 효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이제 효과는 별로 없는데 계속 약만 의지하다 보면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서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하든지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약물만 의지해서 뭐 금방 효과가 나면 다행이지만 처음에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한번 병원에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요. 자신의 상태에 맞게 또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혹시 어떻게 될까요? 좀 심각하기는. 제일 문제가 이제 출혈이 많을 수 있고요. 뭐 출혈이 조금 변볼 때 좀 흐르는 정도나 묻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네. 어떤 분들은 이제 안으로 출혈이 많이 돼서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쇼크에 빠져가지고 응급실로 실려오고 그런 경우도 볼 수 네. 있고요. 또 이제 너무 심해지면은 수술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수술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 항문은 이제 항문을 괄약근하고 그다음에 혈관 덩어리인 그런 조직이 존재하는데 너무 심해지다 보면 많이 떼어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항문의 기능이 어떤 경우는 좁아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능을 잃게 돼서 변을 못 참는 변실금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할 때 치료를 받아야 합병증도 없고 빠른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서도 재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? 네, 항문에 이제 혈관 덩어리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한 20 몇 개라고 이제 보고되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문제가 된 혈관 몇 개만 커진 거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관은 제거하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그게 충분히 기능이 필요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항문의 기능을 잘 살려놓고 큰 것만 제거하게 되는데 항문의 습관들이 나쁠 경우에 아까 말한 것처럼 변비가 심하다든지 잦은 음주 때문에 설사를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은 자세를 계속 오래 유지하거나 해서 항문 질환에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계속 갖게 되면 또 처음에 수술하면서 깨끗했는데 또 다른 데가 커지는 그렇게 돼서 뭐 띄어낸 혈관이 생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엄밀한 의미는 재발이 아니겠지만 환자가 느낄 때는 똑같이 불편해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발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생활 습관과 그다음에 그런 별배한 습관을 잘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오늘 치액에 대한 궁금증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한 것 같습니다. 이 치액이 정말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.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고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상담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TV홈닥터 더나은 클리닉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오늘도 변비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